간혹 나는 해외 주식과 한국 주식을 모두 보유 중인데 왜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2024년까지만 유효한 방법도 소개해드리니까 마지막까지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즈텍스 김수연 대표세무사입니다. 2023년은 미국 주식의 한 해였다고 표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2022년 12월 30일 3,838달러로 마감한 S&P 지수가 떡상을 하면서 2023년 12월 30일에는 4,76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년에 주식 투자로 수익 좀 챙기셨나요? 한 해 동안 24%가 오르면서 모두들 올해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눈치채셨겠지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꿀팁은 어떤 게 있을지,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방법들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난 1년간 해외 주식을 거래한 실현 손익에 대해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현 수익 금액에 대해서 22%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한국 주식과는 달리 주주 환원 비율이 높아서 배당 수익도 쏠쏠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은 현지에서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뒤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배당 수익에 대한 세율은 미국 기준 16.5%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주식을 통해서 배당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000원을 벌었다면 세금 165원을 원천 징수한 835원이 여러분들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배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배당 수익은 금방 이해를 하시지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도 차익의 경우 한 번도 실현하지 않은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A 주식을 플러스 2,750만 원의 수익을 보고 B 주식을 마이너스 5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팔았고, C 주식을 플러스 1000인 상태로 갖고 있다면 실현된 수익인 플러스 2,75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에 대한 세금, 즉 2,250만 원에 대한 세금 중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2천만 원의 22%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철수는 약 440만 원을 납부하게 되겠네요. 플러스 1,000만 원인 C 주식은 아직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계산 시 포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간혹 나는 해외 주식과 한국 주식을 모두 보유 중인데 왜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국 주식의 경우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법이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하고도 양도 차익이 남는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이거나 특정 종목 지분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 대주주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지금 알려드리는 절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 정기 신고 순으로 접속하셔서 기본사항을 작성하시고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 시에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 신고 대상인 국외 주식의 경우에는 직접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원래 금액보다 낮춰서 신고하면 10%의 가산세가 있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있으며 납부가 1일씩 지연될 경우에는 0.022%의 지연세액이 붙습니다. 미국 주식은 정산일이 보통 거래일에서 플러스 3영업일인데요. 12월 31일 날 주식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마다 실현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동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 있습니다. 단어가 어렵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꼭 아셔야 나에게 유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고 쉽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철수가 이번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다음과 같은 예시처럼 매매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1월 1일에 100만원에 주당 10만원씩 10주를 매수하고 2월 1일에 200만원, 주당 20만원씩 10주를 매수했으며 3월 1일에 300만원에 주당 30만원씩 10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1000만원어치의 주식 15주를 매도합니다. 우선 이동평균법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주식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월, 2월, 3월에 걸쳐서 총 600만원어치의 주식을 30주 매수했으므로 한 주의 가치를 평균법으로 계산하면 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15주의 가치는 30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연말에 15주를 매도해서 10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700만원에 대해서 250만원까지 공제하게 되면 450만원에 대한 22%의 세금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12월 1일에 판매한 주식 15주를 1월 1일에 먼저 매수한 주식 10주를 먼저 팔고 나머지 5주는 2월 1일에 매수한 주식으로 퉁치는 셈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 10만원어치의 주식 10주, 2월 1일 20만원어치의 주식 5주를 팔았다고 여기고 1000만원에서 200만원을 빼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250만원까지 공제를 하게 되면 총 550만원에 대해서 세금 22%를 납부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동평균법의 방식으로 수익을 정산하는 증권사에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있고요. 선입선출법의 방식으로 수익을 정산하는 증권사에는 미래에셋,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상황에 더 유리한 계산법을 적용시켜서 세금을 납부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으니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2024년까지만 유효한 방법도 소개해드리니까 마지막까지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손실이 나고 있는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해외 주식의 경우에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수익이건 손실이건 실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손실을 확정하고 다시 주식을 사게 되면 손실이 난 만큼 내가 벌었던 금액에서 차감한 후 세금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 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1년에 250만원씩만 수익을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소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증권사 MTS를 켜보시고 장부상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에는 플러스 250만원이 확정 수익이 되도록 조절해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쯤에 수익이건 손실이건 정리할 주식들을 정리해서 플러스 250만원으로 실현 수익을 잡아주시고 해가 바뀌게 되면 곧바로 재매수하셔서 장기 투자의 흐름도 이어가시고 세금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방법인데요. 바로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낮추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5억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애플 주식을 1억 원까지 증여하더라도 내는 세금은 0원이 되는데요. 계산하는 방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남편이 직접 산 애플 주식을 남편이 팔아서 수익을 났을 경우 매도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을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신고하면 되는데요. 남편이 보유한 애플 주식이 수익이 많이 나자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는 수익이 나자마자 제3자에게 이 주식을 팔았을 경우 세금 계산은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장기 투자를 해서 언제쯤 수익을 실현해야 적절할지 애매하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게 될 경우 2월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가 팔 때 취득가액의 계산 시점을 아내가 양도받은 시점이 아닌 남편이 주식을 처음 매수한 시점으로 변경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증여한 보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이 방법이 부동산 증여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한 후 세금을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지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2월과세 적용을 한 것 같네요. 참고로 100만원 이상 증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영리하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도 주식을 통해서 돈 많이 버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김수연 세무사였습니다.